2022년도에 정부에서 뿌려준 정부 지원금에 따라서 초과저축이 많기 때문에 소비가 견조했지만 초과저축이 올해 상반기, 중반기 되면 다 소진이 돼버릴 거고 그래서 소비가 꺾이고 침체에 결국 올 거다라는 비관론이 최근에도 슬금슬금 나옵니다. 낭설이고요. 지난달 발표할 때 패드에서 이번 6월 달부터 QT를 테이퍼링 한다고 했잖아요. 소비가 꺾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네, 자이언트TV 홍성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님을 모시고 미국 증시와 경제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을 오늘 처음 모셨는데 또 워낙 이 업계에서는 잔뼈가 굵으신 분이라서 오늘 이제 미국 관련 상황들 하나하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여쭤볼 게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CPI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뭐 상승률이 둔화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대표님이 이제 코멘트 저에게 보내주신 것들로만 봐도 이제 하향 안정화라는 표현도 쓰시던데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희는 막 방금 표현해 주신 대로 저희 작년부터 물가 하락률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 펀더멘털이 워낙 견조하고 경기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얘기는 소비도 왕성하고 경제 분야별로 다들 왕성하다는 얘기잖아요. 왕성하다는 얘기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고 간단히 표현드렸을 때 그러면 물가 하락률 자체가 그렇게 뭐 보통은 스티키하다고 표현들을 하는데 하락 추세로 가긴 갈 거지만 조금 더딜 거다. 그래서 제가 뭐 타 유튜브 같은 데서나 저희 자취 유튜브도 그랬지만 올 연초부터 아마 월별로는 들쑥날쑥할 거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홍보하자는 건 아니고 1월 2일 날 그 2024년 연간 전망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목을 범피 라이스라고 했거든요. 이게 범피라는 게 덜컹덜컹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가든 기업 실적이든 이런 것들이 오늘 뭐 물가 질문 주셨으니까 물가라는 게 조금 덜컹덜컹 다시 말하면 먼수로 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굴곡은 있겠지만 결국은 라이즈가 경기가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는 거 반면에 주가가 물가가 좀 하향 안정화돼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반대적인 의미로 물가도 먼수 들쭉날쭉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향 안정화는 지속될 거다라고 뭐 작년부터 저희가 전망을 했었고 그 흐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 1, 2, 3월까지는 사실 2월 물가 뜨고 3월 물가 뜨고 이러면서 다들 걱정이 많았죠. 근데 뭐 그 걱정을 불식시키는 주식시장의 패턴은 항상 지금 벌써 연초 한 서너 번 됐던 것 같아요. 2월 물가 확인, 3월 물가 확인, 또 제롬 파월의 좀 뭐 호키시한 멘트 이런 것들 때문에 막 흔들렸다가 정고점을 뚫고 또 올라가고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의 주요 3대 지수,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산업지수 사상 최고치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랩업 드리면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좀 더 더디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스테빌라이즈, 하향 안정화는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 견해를 계속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이제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었고 결국에는 이제 뭐 이에 따라서 주가가 더 올라가거나 올해 말까지 뭐 당분간은 주가 상승폭도 완만하게 뭔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네. 이 얘기가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 이제 궁금한 건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 인상, 연초에는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뭐 금리 인하는 무슨 뭐 3번까지는 말도 안 된다. 뭐 경기가 너무 좋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되면서 좀 의구심이 저는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까지 경기가 좋을 수가 있나. 네. 이제 미국 경기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좋은 근본적인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고요. 미처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말씀을 좀 중요한 얘기인데 빠뜨려서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먼저 짚고 좀 죄송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2페이지에 보시면 CPI 추이하고 오른쪽 그래프에 CPI 디테일 그 바스켓 테이블이잖아요. 네. 그 테이블을 보면 사실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 연초 YTD로 가장 그 물가의 주범이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항목들이 주거비라든가 또 에너지 가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잘 아시겠지만 올 연초에 뭐 89불, 90불 가까이 갔다가 지금 오늘 나오기 전에 보니까 79불, 80불이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30년 동안 경험을 놓고 볼 때 유가나 환율 같은 경우는 그게 데이터를 가지고 정론으로 우리가 딱 분석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급의 영향도 크게 받지만 전 세계 중앙은행이라든가 또 해지 세력들이라든가 해지 수요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지난 30년간 경험을 놓고 볼 때 유가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뭐 싸게 채굴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지역이라든가 또 뭐 동토 얼어붙은 땅 또는 저기 그 뭐죠? 그 먼 원양에서 심해에서 이렇게 채굴하는 이런 방법들을 보면 BP가 다 틀려요. 그걸 평균 딱 때려 보면 한 55불에서 60불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 감안하고 프리미엄 좀 감안하면 저희가 경험치로 볼 때 배럴당 한 75불에서 85불 정도가 저희 내부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79불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 정정한 수준에 와 있다. 그리고 최근 추세도 보면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다. 그러면 그 향후에 이번 주에 발표된 게 이제 지난 4월에 물가가 발표된 거고 딜레이돼서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5월, 6월께 쭉 발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유가 안정이라는 것도 다음부터 발표될 CPI 바스켓에 좀 더 양호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물가 하락 차원에서 미칠 것이고 쉘터 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달 3월께 0.42 상승했다가 지난 4월달에 0.35로 쑥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가 우리가 그 주식을 얘기할 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주식 시장을 보고 경기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라. 경기가 있고 나서 그거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지표 중에 우리가 왜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 어젠가 그제도 LEI,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선행지수 발표됐었잖아요. 마이너스 0.6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비관론이 또 슬금슬금 고개를 드는데 그 선행지수라고 하는 것은 한 40-50년 전에 발표된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미국도 제조업이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선행지수의 설명력은 이미 지난 25개월 동안 계속 선행지수가 하락한 거로 나왔는데 경기 침체는 안 왔단 말이죠. 오히려 동행지수의 설명력이 훨씬 높아요. 오히려 이번에 동행지수 같은 경우 0.2 상승한 거로 나왔거든요.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을 판단할 때 경기를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 중에 주식은 수많은 선행지수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어떤 기업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이 아니고 주식시장을 전망을 하려면 미국 경기 펀더멘털이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거고 그 펀더멘털을 어떤 지표를 보고 우리가 해석할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7페이지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조금 이질적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 30년 동안 경험치 또는 저희가 이런 앞으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견해대로 지난 2년 반 운용을 했을 때 뭐 최근 수익률 나쁘지 않거든요. 뭐 지난 2년 반 동안.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7페이지의 왼쪽 그래프는 국방비 지출이니까 그냥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지식재산권 사용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22년 발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2년 있다가 딜레이 돼서 발표를 하는 모양이에요. 최근 건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만 2년 전권인가 추이는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프가 뜻하는 바는 빨강색 화살표로 제가 그려놓은 게 미국이 지난 2022년 말 기준으로 지적재산권 사용 수익이라고 하면 라이센스 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기술 개발해서 다른 나라나 다른 경제 주체한테 빌려주고 아무 부대 비용 없이 현금만 그냥 따박따박 받아 챙긴다는 겁니다. 그 규모가 2022년 말에 124.6빌리언이거든요. 124.6빌리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환율 감안할 때 160, 70조 원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술 개발해서 다른 나라한테 빌려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설비 투자도 안 하고 사람 보내는 것도 없고 그냥 현금만 따박따박 받아 챙기는 게 2년 전에 이 정도 규모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겠죠. 그 얘기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 패권을 갖고 있고 모든 핵심 기술 우리가 기자님 생각해 보시면 선진 기술 뭐 핵심 기술 아무거나 떠올려 보세요. 우주 기술 뭐 반도체는 당연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인공지능 뭐 로봇 그거 다 핵심 기술 어디가 갖고 있습니까? 다 미국이죠. 그렇죠. 이게 미국 경기 펀더멘털의 강한 아주 중요한 스트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 지금 8페이지에서 보시는 게 뭐냐면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도 11월 15일 날 인프라법 통과했죠, 미국에서. 그 다음에 22년도 8월 달에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세 개 주요 3법의 당초 예산이 2.7조 달러였어요. 근데 2.7조 달러가 지난해 중반까지 3분기 말까지 4.2조 달러로 증액하는 과정을 겪거든요. 이걸 토대로 해서 8페이지에 보시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 뭐 주황색이나 파란색은 그냥 논외로 하고라도 군청색 짙은 그래프가 최근 올수록 스카이라켓팅하고 있잖아요. 폭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의 제조업 건설 지출 현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1년 GDP가 26조, 27조 달러 정도 해요. 우리나라 GDP가 참고로 1.8, 1.9조 달러 정도 합니다. 조 달러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그게 한 20배 되잖아요. 그 큰 규모의 그 GDP 구성 항목을 보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이잖아요. 그 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과 수입이 GDP의 100%가 넘어요. 비중이. 그러니까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26조에서 27조 달러 정도라는 1년 GDP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5%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왜 선행지수 설명력이 많이 떨어진다,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동행지수 설명력이 높고 동행지수가 반대로 얘기하면 소비를 그만큼 좀 더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 같은 나라는 제조업이 끌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소비가 끌어가는 나라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소비 하나만 갖고도 전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3법을 근거로 해서 제조업 건설 지출이 폭증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 인터넷 한번 찍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미국 제조업 건설 또는 제조업 부양 뭐 이렇게 찍어보시면요, 영문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 정부 보고서라든가 민간 보고서에 US Manufacturing Renaissance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비 하나만 가지고도 미국 전 세계 전체를 쥐락펴락했던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리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올해 이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지, 이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언제 인하할지는 모르지만 이따 우리가 논하겠지만, 만약에 설사 이 5.5% 정책금리가 계속 유지가 돼서 경기가 어느 정도 슬로우다운하고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웨이온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정책적인 어떤 그 부양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저는 오히려 향후에 한 5년, 10년 정도의 미국 경기의 어떤 그 상승세, 미국 경기의 어떤 강건함, 견조함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뭐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가 어떤 유튜브 썸네일 보니까 뭐 생성형 인공지능 얘기가 언제적이냐, 이제는 다른 걸 보자, 이런 식의 표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테마가 주가가 급작스럽게 올라서 투자 메리트가 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인공지능이 확대가 되고 보편화되면 될수록 이 경제에 미치는 부가가치라든가 파급 효과는 저는 정말 어마어마할 거라고 봐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뭐 국세청 외래 교수도 많이 해봤고 투자자 강의도 많이 해봤지만, 어떤 이슈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고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좀 약장수 같잖아요. 그런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앞으로 판도를 바꿔놓을 겁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9일인가로 기억하는데, 맥킨지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 아시잖아요. 네. 맥킨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덕분에 매년 향후에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수치화해 놓은 보고서를 받았는데, 자그마치 3,442빌리언만큼의 매년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거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더라고요. 맥킨지가 그냥 대충 그냥 뭐 어중간한 자료 가지고 출판을, 그러니까 발표를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런 효과. 그 다음에 이제 방금까지는 어떤 큰 그림을 말씀드렸다면, 우리가 미국 거시지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지표가 노동시장이죠. 그렇죠. 노동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뭐 따로 있습니다만, 노동시장이 중요한 건 결국은 소비가 얼마나 이게 소비를 이렇게 서포트 해줄 거냐 하는 지표 중에 하나란 말이죠.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미국의 27조 정도 되는 GDP의 80% 가까이, 75%가 소비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가 중요하단 말이죠. 이 소비를 한번 보시죠. 9페이지 왼쪽 그래프가, 그 파란색 그래프가 PC입니다. 지난주에 소매 판매 발표됐죠. 소매 판매가 헤드라인 수치는 조금 떨어지는 걸로 봤지만 뜯어놓고 보니까 견조했다는 거거든요. 온라인 세일즈나 이런 것들이 3월 달에 워낙 빅세일을 했기 때문에 증폭이 됐다가 이를테면 기저효과로 조금 빠진 거, 뭐 걱정할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미국의 소비 얘기할 때 그 소매 판매, 리테일 세일즈라는 소매 판매보다는 개인 소비 지출을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소매 판매라고 하는 것은 이 소매점에서 그냥 이렇게 이런 볼펜이라든가 핀 사고 뭐 이런 게 소매 판매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 소비 전체의 한 30%밖에 차지 안 합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게 리테일 세일즈예요, 참고로. 그런데 제가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리긴 하지만, 9페이지 오른쪽 그래프에 소매 판매 각 항목을 쭉 뜯어놓는 설명 테이블을 갖고 오긴 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정작 중요한 소비의 지표는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라고 해서 제품 내구재 소비도 소비지만 서비스 소비가 굉장히 크게 차지하거든요. 우리가 머리 깎으러 가도 소비 지출이고요. 의료비 진찰 받아도 소비 지출입니다. 이런 것들과 내구재 소비, 그 소매 판매점의 소비를 다 그러니까 에그리게이트하게 총 집계하는 게 PC예요.
이 파란색이 PC입니다. 얼추 제가 수치는 안 갖고 왔는데 그래프만 보시면 최근에 2022년도 팬데믹 빼고 꺾이는 구간이 없어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여전히 여력이 좋다는 얘기죠. 여담이긴 하지만 작년 말 올해 최근까지도 그런 목소리가 가끔 있는데 2022년도에 정부에서 뿌려준 정부 지원금에 따라서 초과저축이 많기 때문에 소비가 견조했지만 초과저축이 올해 상반기 중반기 되면 다 소진이 돼버릴 거고 그래서 소비가 꺾이고 침체에 결국 올 거다라는 비관론이 최근에도 슬금슬금 나옵니다. 사실 좀 뭐 이런 표현이 낭설이고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의 시중의 유동성은 아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M2에서 M1을 빼면 그게 단기 유동성, 시장의 금융상품으로 전용이 될 수 있는 유동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직도 확정 국면에 있고 지난달 발표할 때 페드에서 FOMC 하고 나서 이번 6월달부터 QT를 테이퍼링 한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양적 긴축을 했던 것을 이제 그 양적 긴축의 양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매달 600빌리언만큼의 양적 긴축을 했었는데 이걸 250빌리언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는 더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거시적인 환경뿐만이 아니고 또 그동안에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주택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자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가 꺾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그래서 이걸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파란색이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걸 실제로 보여드리는 차트고 빨간색이 뭐냐면 개연성을 직접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난 한 2년 미국 금리 상승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 좀 많이 올린 지금은 동결하고 있지만 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중금리 인상되면서 그 주택담보대출했거나 대출하셨던 분들은 변동금리로 대출하셨던 분들이 금리가 계속 늘어나서 지금 되게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도 올해 초 기준으로 미국 가계에서 전체 대출을 했던 비중, 빚의 그 총 규모가 22트릴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22트릴리언 달러 중에 모기지 대출의 비중이 6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하고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주택을 살 때 빌린 주택담보 대출했던 규모가 아무래도 더 크지 않겠어요. 규모가 크니까. 그 66조 달러가 만약에 연체율이 심해지거나 최근에 왜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연체율이 막 30% 떴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차치하고라도 미국 가계 빚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기지 대출 연체율이 어떤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좌측 그래프 빨간색이 모기지 연체율 비중입니다. 이게 지금 2% 미만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부도율보다 먼저 오는 게 연체율이잖아요. 연체율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계 채산성이 여전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펀더멘털이 좋다는 거고 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9페이지의 오른쪽 그래프에서 리테일 세일즈 항목을 잠깐 보시면 이 빨간색 화살표로 그려놓은 부분들이 그냥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다른 항목들 보면 빨간 선으로 그려놓은 게 자동차 구매라든가 그다음에 논스토어 리테일러라고 해서 가장 밑에서 두 번째 마이너스 1.2% 하락한 이것만 강조를 해서 뭐 소비가 꺾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일회성 지출들입니다. 자동차 매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회성인 거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지난 3월 달에 온라인 그 구매, 온라인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가 그 부활절인가요? 뭐 그 휴일을 무슨 달력 때문에 3월 달에 시행하기로 하면서 빅세일을 엄청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늘었다가 기저효과 때문에 지금 조금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회용 수요라고 보고 빨간 화살표를 그려놓은 거 보면 가전 일렉트로닉스 앤 어플라이언스 스토어스라고 그래서 가전제품이라든가 푸드 앤 베버리지 음식료, 클로딩, 억셀러리스 그러니까 이렇게 의료 이런 것들은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구적으로 꾸준하게 쓰는 소비는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 여력이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경기가 그래서 탄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제 주식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10페이지 기업 실적 개선세는 지금 말씀을 드릴지 아니면 이따가 질문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네. 뭐 일단 끊어가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미국 경기 펀더멘털 워낙 아직은 침체라든가 또는 또 뭐 냉각하고 있다든가 이런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소비 중심 국가인데 75에서 80%가 이제 소비 지출을 하는 나라. 소비 여력이 굉장히 여력이 아직도 견조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들을 쭉 얘기해 주셨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지 그런 와중에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제조마저도 제조 르네상스가 왔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리빌딩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경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경제 대표님께서는 뭐 향후 2년 올해 포함해서 향후 2년 정도 내년 말까지 뭐 그 정도까지는 좋을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적인 상황이다.